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의 디파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예전에는 다른 유튜버들의 인사이트를 좀 참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몇몇 빼고는 잘 안 봐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그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향이라던가 좀 다루는 컨텐츠라던가 이런 게 지금 대형 유튜버라고 하는 그분들이랑 접점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디파이 관련해서 참고하는 채널을 소개드리자면 조인디와 코플소TV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온 XRP 스마트 컨트랙인 플레어 네트워크 소식은 리플마니아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근접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채널들이 지금 현재 트렌디한 디파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다른 기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디파이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한데 지금 가장 핫한 카테고리가 디파이입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된 겁니다.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의 거버넌스, 오라클, 탈중앙 거래소, 탈중앙 랜딩 플랫폼, CDP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디지바이트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아무튼 제가 분위기를 보아하는데 여기저기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컴파운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니 디파이 플랫폼들이 세력이 운영하는 건데 메이저 코인을 흡수해서 뺏어버리고 쓰레기 같은 컴파운드 토큰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야, 컴파운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거 갖고 싶지? 이거 디파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꼬셔서 메이저 코인을 흡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립니까? 왜냐하면 컴파운드나 연파이낸스, 커브파이낸스 같은 프로토콜들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을 팔아서 그 거버넌스 토큰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파운드에 들고 있는 코인을 팔아서 컴파운드를 받아요?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파이가 뭔지 제대로 개념이 없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컴파운드를 특정 거래소에서 매수하셨다면 저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컴파운드는 원래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컴파운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컴파운드 스마트 컨트랙에 묶으면 그 묶어놓은 자산의 총량에 비례해서 컴파운드를 나눠주는 거고요. 그렇게 얻은 컴파운드는 컴파운드가 사업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결정되어야 하는 방향성을 사용자들이 결정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투표에 사용하게 됩니다. 컴파운드 홀더들은 투표를 하면 그 보상으로 다시 컴파운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그 묶어놓은 여러분들의 자산 있잖아요. 세력이 뭐 컴파운드 주고 그걸 뺏어간다는 그 자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빼고 싶으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겁니다.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플랫폼의 거버넌스에 자주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컴파운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 뺄 수 있어요. 컴파운드는 기간제락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빼고 싶으면 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세력들이 컴파운드 주고 메이저 코인을 뺏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디파이가 그냥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디파이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탈중앙 거래소라는 개념과 유동성 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그 거래소라고 하는 그 거래소들 있잖아요. 업비트, 빗썸 이런 것들을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탈중앙 거래소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회원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KYC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원하는 코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즘은 유동성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첫 거래를 오픈하고요. 이를 활용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유동성 풀에 자신의 코인을 제공합니다. 유동성 풀이라는 건 사용자들이 거래하기 원하는 두 가지 코인을 거래소 스마트 컨트랙에 묶어서 사용하라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체인링크가 대세니까 뭐 이더리움을 체인링크로 바꾸거나 체인링크를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사람이 뭐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100어치 이더리움과 $100어치 체인링크를 넣어 놓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유동성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해당 스마트 컨트랙에 누군가가 이더를 넣고 링크를 가져가고 누구는 링크를 넣고 이더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풀의 토큰 수량이 지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큰 유동성 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원하는 토큰을 얻어낼 수 있는 탈중앙 거래소가 요즘은 거의 아무런 문제 없게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유동성이 없어서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더리움 가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더리움 가스 비싼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 가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ERP1559라는 이더리움 발전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되면 이러면서 훨씬 더 개선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물론 문제가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미래에도 문제가 될 것이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실사용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 수조에 이르는 돈이 지금 스마트 컨트랙에 묶여 있고 디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실사용이 안 된 건가요? 이미 실사용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이미 실사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또 다른 개념은 유동성 풀 토큰입니다. 특정 탈중앙 거래소에 유동성 풀을 제공하면은 이를 증명하는 LPT, 그러니까 리퀴디티 풀 토큰, 유동성 풀 토큰을 제공받습니다. 물론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으로 자동으로 수령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리퀴디티를 제공했어요 라고 하면 그 증거로 리퀴디티 풀 토큰을 받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으로 이제 유동성 풀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 곳이 이제 진짜 디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 풀 토큰을 묶어서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얼마 전부터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YFI, 연파이낸스 같은 것들이고요. 베이스드라든가 뭐 최근에 리베이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얌파이낸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최신의 디파이 플랫폼 거버넌스 토큰들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걸 타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가까운 순으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 트론, 이오스가 우선될 것 같고요. XRP가 스마트 컨트랙트 업체인 플레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쪽도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모스의 경우 자산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반들이 이미 되어 있고요. 가장 대중적인 게 예전부터 말씀드린 카바입니다.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테라 루나 또한 준비되어 있고요. 오라클 역할을 할 수 있는 밴드 프로토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유니스왑과 평행을 이루는 그 코인스왑이라는 것도 코스모스에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자 농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마 미래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와 비슷한 그런 기본 구성들이 많은 부분 이미 갖춰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모스 디파이 관련 토큰들은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생태계를 제일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저스트를 필두로 한 트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덱스, EOSDT 등을 보유한 이오스가 그 뒤를 쫓아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 댓글에 디파이 같은 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거 사기라고, 폭탄 돌리기라고, 끝물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더리움이 그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파일을 많이 먹고 있는 거고요. 다른 플랫폼들 중에 기존의 디파이에 대해서 염두를 두었건 아니건 간에 지금 이게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다들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끝물이라고요? 아직 시작도 못한 플랫폼들도 많은데 투자자들 메이저 코인을 끌어들여서 쓰레기 디파이 코인 주고 이렇게 빨아먹기 위함이라고요?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건대 국민은행이 KBDAC, 그러니까 국민은행 디지털 애셋 커스터디를 기반으로 이제 1금융권에서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다른 은행들보다 빠르게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국민은행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는 걸 거예요. 디파이는 그 방향과 형태가 개선되면서 지속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 과정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각종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내고 최종적으로는 그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 랜딩 수익을 낼 수 있고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미래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디파이 관련 알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